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청와대와 추미애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인사 학살도 하고요, 감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봐도 무리수인 얘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이 항명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권남용은 추미애, 항명은 이성윤이라고 하는데요. 동부지검장 그리고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설 연휴 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설 다음 날까지 제가 지금 그 예비후보 등록한 해운대에서 열심히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그리고 어제 잠시 또 일이 있어 올라왔습니다. 예, 정말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예. 이렇게 신의 한 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검찰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 어찌되었던 저희가 또 사무소 개소식 예. 신의 한 수가 또 가기로 했으니까요. 며칠이죠? 예, 감사한데요. 예. 2월 9일 예.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2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예. 저희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해놨으니까요. 예, 부산 해운대 갑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예.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또 이 정부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3중 차단막을 쳤다고 할 수 있죠. 우선 인사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그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참모들을 이렇게 쳐냈고, 또 검찰 조직 제도를 고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많이 이렇게 축소 폐지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검사들로 하여금 중요 사건이 있을 때 수사팀을 짤 수 있는, 특별 수사팀을 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하는 식으로 3중 차단막을 쳤습니다. 예, 3중 차단막.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예.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도 지금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옥죄는 것은 결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위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한 수사, 즉 정권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자기네들은 프레임을 짜고, 어떻든 이것을 막고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청와대를 향해서 어떠한 칼을 들이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할 수 없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말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욕심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일부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랄지 그 밖에 지금 진행 중인 그 수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그 일가족 비리 그 수사, 뭐 최근에 최광욱인가요? 그 예. 공직기강 비서관 사건, 그런 등등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시비를 걸고 자꾸만 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들 속에서 지금 윤 총장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지금 가히 되다시피 한 지금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좀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나 법무부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우리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검찰청, 예컨대 서울지검 또는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는다거나 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즉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성격을 띤 그런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어떤 사항을 전하고 또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다 그러죠. 네. 배제를 시킨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빼돌리고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이를테면 주저앉히고, 또 법무부가 그렇게 하니까 또 서울지검장 역시 이런 분위기를, 눈치를 그렇게 읽고 그런 감을 잡고서 총장을 통하지 않고 법무부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번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이것이 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즉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그 사건, 사실 그 사건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단발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최강욱 비서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별 대단치도 않은 그런 존재도 이를테면 지금 이 분위기에 틈타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자기를 기소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기소 쿠데타? 맞죠. 아니, 자기가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직을 맡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저지른 개인적 비리를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에도 불응하다가 그걸 기소를 하니까 감히 자기가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데 자기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검사들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인사 조사를 하는 그런 직책에 있는 나를 감히 너희들이 기소해? 참. 너희들이 미쳤어? 이런 식의 오만 방자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 하늘에 이 끝없는 참 이 사람들의 그 도덕적 뭡니까 이게 모랄 해저들을 넘어서 도덕적 이 불감증,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봤더니 이성윤이 네. 그동안 결재를 갖다가 최강욱 기소 관련해서 결재를 안 하고 이렇게 묻어놨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네. 전화를 1시간 정도 외부랑 통화를 하고 또 밤에 심야에 2시간 정도 또 외출을 했다 들어왔었다, 이런 보도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나 법무부 쪽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청와대나 법무부 쪽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지시를 받았다거나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위법성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법성을 넘어서 도대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그 검찰에 대한 그 2차 학살 인사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즉 검찰의 중간 간부들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가 1월 8일 날 1차로 있었던 그 이후에 검찰의 허리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수사를 이끄는 그 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러나 아직 부임은 안 한 상태, 2월 3일자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났지만 현재 그 보직의 전임자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일 날은 떠나야 되겠죠. 예. 그때까지 나름대로 해오던 수사를 마무리할 부분은 마무리해서 결론 내릴 부분 내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업무 연장선상에서 지금 서울지검 3차장과 그 담당 부장이 그동안 조사해오던 조국 일가족 비리 중의 한 부분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그 최 비서관이라는 자가 원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 시절에 조국의 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이마이마한 일을 했노라고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일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 학교에 이용을 하고 했던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 사항을 조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에 출석을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이렇게 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에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을 등등 토대로 해서 검찰은 이것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을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차장검사가 검사장에게, 이성윤 검사장에게 기소 의견을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검찰청에서 어떤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차장검사의 전결사항입니다. 여기서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공서의 제도를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모든 사항을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검사장까지 다 일일이 어떤 이 결재 사인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이 일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의 어떤 그 정도, 레벨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장검사선에서 이렇게 결재를 끝내는 사안이 있고요. 또 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사안은 차장검사선에서 결재를 끝냅니다. 즉, 이 사안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장검사가 그냥 결재하면 절차적인 면에서는 완결이 됩니다. 그러나 또 사안의 성격상 검사장께 구두로 설명을 하고 소위 보고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렇게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두 재가는 받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떤 관공서 조직이라는 것이 중구난방이 돼서도 안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강욱에 대해서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기소하겠다 했는데 이성윤이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청와대나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이 최강욱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판단하니까 이걸 계속 허락을 미룬 겁니다. 야. 계속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고 위에서는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검찰총장이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서울지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서울 검사장과 총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줄에 면담이라 해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총장의 지침을 받습니다.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그 사항을 보고를 받고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기소하는 것이 맞으니까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또 그 상급자의 지시도 또 거역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3번이나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윤 검사장은 밑에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허락을 안 한 것은 그건 항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사항의 보고를 받고 이 사항은 기소하는 것이 맞다. 기소를 하세요. 그럼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총장이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기소하도록 한 것은 그것은 뭐 법무부 장관도 청와대도 전혀 이 사항에는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팀 보러. 그러면 그냥 하세요. 지금 서울지검장이 이 사항을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팀 판단대로 기소하라고 했고 그래서 수사팀들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팀은 전혀 하등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하고 나니까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를 했다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날치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날치기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는
지금 추미애로서는 아주 익숙한 지금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 날치기 기소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이 오히려 항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개입했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슨 감찰을 지금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권한을 정말 남용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변호사님께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이성윤이 예전에 상당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석동현 변호사님이 하여튼 책임을 다 지는 선에서 이성윤의 자리를 보전해 주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바깥쪽에서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석동현 변호사님의 자리를 버려서까지 지켜줬던 게 이성윤인데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우선 뭐 제가 자리를 버려서 지켜줬다는 것은 좀 그건 과하신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몸담고 있었던 서울 동부지검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관련해서 뭐 제가 대신 책임지고 옷을 벗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성윤 검사장도 정말 최근에 이런 직책에 오르기 전까지의 그런 모습은 그야말로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조용한 가운데 참 겸손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다 두루 갖춘 그런 후배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이 시류에 편승해서 서울 검사장이라고 하는 참 그런 영예로운 직책에 이제 올랐는데 이런 자리에 오르게 만든 사람들의 그 기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얽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참 만들기도 하고 옥죄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망스러운 그런 지금 첫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이성윤 검사가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에 대해서 긴 안목에서 보면 자기 할 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무조건 예스맨이 결코 조직으로서나 또 우리나라 전체 국정의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로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죠. 정말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석 변호사님 마음이 찢어지실 텐데요. 또 반면에 또 자리가 사람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자리에 앉았을 때 또 빛이 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석동현 변호사님의 40년 지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검찰총장 시켰지만은 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최근에 참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 고립무원 상태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 중심을 지키고 정말 악정고투를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아마 지금 우리 후배 검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사 바로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어떻게 보면 총장을 참 힘들게 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로 지금 숲이 쌓여 버렸는데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우리 검사들이 검사 임관 당시에 했던 그런 선서했던 그 검사로서의 자세 그 덕목을 늘 이렇게 마음에 좀 새겨주고 올곧게 처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또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애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 본인의 절친인 윤석열 총장, 한 분은 검찰총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석동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를 맡습니다. 예전에 이재수 장군도 석동현 변호사님이 변호를 했고요. 또 정광훈 목사님도 석동현 변호사님이 변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탄압받는 애국지사들 석동현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제는 또 큰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밑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데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석동현 TV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석동현 PD가 직접 대본도 쓰고 또 방송도 이렇게 찍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석동현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1877-1477 정기 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